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서울에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가 50% 가까이 빠졌다고, 13억짜리 아파트가 6억대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임장을 가보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빠졌습니다. 21년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는 하락폭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만 빠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에는 하락한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았었지만, 실제 돌아다녀 보면 더 하락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 곳을 보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누가 5억짜리를 10억에 샀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주변에 있는 매물 추이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 집 마련과 부동산을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레미안 크레시티입니다. 많이 언급이 됐었던 아파트이죠. 2013년에 지었고요. 2397세대입니다. 최고 가격 17억에 거래가 됐다가 10억 6,500에 거래가 되면서 7억원 정도가 빠졌고요. 전세는 8억 9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5억 7천에 거래가 됐죠. 자, 26평형은 13억 5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9억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4억 넘게 빠졌습니다. 전세는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5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됐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최저 가격이 84는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5억 6천에 나와 있고요. 매매 16개, 전세 15개가 있습니다. 자, 5구 타입은 9억이 최저 가격에 나와 있고요. 4억 3천이 최저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5구는 매매 23개, 전세 16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동일 평형들을 보니까 두 자릿수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핫했었던 동대문 롯데캐슬이나 지금 레미안 크레시티나 레미안 미드카운티,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청계아파트, 요런 아파트들이 아직은 두 자릿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현황을 보면 똑같이 롯데캐슬이나 레미안 크레시티 요런 아파트들이 두 자릿수로 남아있고, 힐스테이트 청계아파트는 이제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전농동 SK아파트 역시 두 자릿수로 아직은 남아있어요. 5구 매매 현황을 보시면 아까 많았던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면 똑같은 아파트들 두 자릿수 남아 있는데요. 동대문 롯데캐슬은 이제는 4개 남아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청계도 이제 4개 남아 있습니다. 매물 추이를 보니까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쭉 줄어들었는데 11개, 14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실제 거래됐던 전세 가격보다 이제는 다 높은 가격의 전세 매물이 남아있고, 매매 역시 최저 가격 빼고는 전부 다 높은 가격의 매물들이, 이 동그란 게 매물들이거든요. 매물들이 다 높은 가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구 타입 매물 추이를 보면 이때는 막 30개, 28개 막 두 자릿수로 이렇게 있다가 20개 한번 훅 빠졌죠. 그죠? 훅 빠졌다가 다시 21개 이렇게 보였다가 또 훅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전세 매물은 좀 남아있는 편이죠. 그죠? 전세 매물 남아있는데 전세 매물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는 다 위쪽에 분포되어 있고, 매매 가격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RR이 아니고서는 좀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미안 크레시티 교통 조건은 청량리역까지 가는데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답심리로 가는데도 밑에 답심리역이 있죠. 답심리역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다. 그리고 레미안 크레시티 학군은 전일중, 전농중 같은 전농동에 가면은 학군이 높은데 지금 여기 있죠. 동대문 중이 64%다. 여기 동대문 중 64%라서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농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높지만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안 좋지만 아파트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뭐 트리플, 뭐 쿼드 역세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은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군보다는 교통적인 역할이 훨씬 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권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상권이 이 에비뉴 상가 말고는 그렇게 좀 편한 상권은 아니다. 상권이 그렇게 좀 많진 않다. 상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레미안 위브입니다. 크레시티만큼이나 핫했던 아파트죠. 2014년에 지었고 2652세대 32기동이나 있어요. 올라갔을 땐 15억 5천에도 거래가 됐다가 10억 8천에 거래가 되면서 5억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전세 11억까지 거래가 됐었다가 8억에 거래가 됐었다가 5억 7천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10억대, 8산 10억대, 전세는 현재 5억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내려갔죠. 그죠? 5구 타입은 12억 6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11억 5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7억 7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5억대까지 거래가 됐죠. 서울은 84보다는 이 25평형 5구 타입이 더 인기가 많아요. 나온 매물들을 보니까 84 타입 같은 경우 최한가가 11억, 전세는 최한가가 5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주변 동일 평형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두 자릿수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동대문 롯데캐슬이나 레미안 미드카운티나 아니면 레미안 위브나 레미안 크레시티나 힐스테이트 청계 아파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갔던 만큼 많이 빠졌고, 그래도 전세 매물이 두 자릿수 20개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 상황을 보면 매매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죠. 크레시도 남아있고 다른 청계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청계, 레미안 미드카운티 이런 아파트들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전농동 SK도 많이 좀 남아있죠. 그죠? 레미안 위브 5구 타입을 보면 주변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똑같이 5구나 84나 많이 남아있는데 5구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매매도 많이 빠졌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다. 크레시티 두 자릿수, 동대문 롯데캐슬 두 자릿수, 미드카운티 두 자릿수, 여기 힐스테이트 청계도 두 자릿수. 매물 추이를 보면 전세 가격은 거래된 가격보다 위아래로 조금 더 소폭 남아 있습니다. 매물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매물들이 쭉 전세가 초록색인데 이렇게 28개에서 훅 빠졌다가 13개 정도 남아 있다가 갑자기 또 훅 매물을 걷어들였다가 내놨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는 거래된 것보다 다 높은 가격대로 돼 있죠. 여기 사람들은 더 싸게 내놓을 것 같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5구 타입 역시 최하한가보다 거의 높은 전세 가격만 남아있고 10개 있다가 훅 줄은 것 같은 그런 도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물 건수도 매매도 최하한가보다는 다 높은 가격대에 분포되어 있죠. 교통적인 상황은 답심리역이나 이 청량역 가는데 도보로는 한 4분 혹은 이쪽으로는 한 9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학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에는 학군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상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인데 좀 약한 편입니다. 다음은 신사현대 아파트입니다. 썸네일에 걸었던 아파트예요. 2938세대이고 2000년도에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좀 빠졌어요. 84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15억에서 14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8억에서 5억 3천에 돼가지고 연끌족들이 힘들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5구 타입이 12억 5천에 거래가 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6억대로 거래가 됐어요. 6억대로 실제로 거래가 되고 매물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해서 8억대로 올라갔죠. 전세도 6억대까지가 있었다가 3억대까지 빠졌습니다. 매물들 보면 최하한가 8억대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들 주변 보면은 0짜리가 너무 많죠. 매물들은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삼성, 광나루나 이런 아파트, 한강 현대 아파트나 나와 있고 주변에 매물들은 없다. 선사 현대 아파트는 전세가 16개 정도 남아 있네요. 84 타입을 보면 매매가 최저 매매 가격 10억 2천대, 그리고 전세가 5억 2천대 나와 있습니다. 동대문구랑 비슷한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전세 매물들을 보면 선사현대 아파트만 10개가 남아있고 물론 이 세대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전세 매물이 보기 힘들다
여기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정도만 전세가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7억대 있어요. 매물 추이를 보니까 10개 있다가 4개, 10개 있다가 밑으로 훅 빠졌고요. 그리고 최저 하한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은 좀 더 낮은 가격에도 분포도를 보이고 있죠. 5구 타입은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죠. 서울은 5구 타입이 인기가 많습니다. 6억대 쭉 거래됐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8억대, 9억대가 매물이 남아있고, 전세 가격은 실거래 3억 5천대 정도에서 위아래로 매물들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보합세를 보일 수 있는 그림이죠. 교통조건은 암사역에서 도보 1분입니다. 강남까지 가는 데는 32분 정도 걸린다라고 내비에는 나와 있어요. 학군을 보시면 강일중학교가 86%, 그리고 선사고등학교가 49%로 학업 성취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상권을 보면 엄청 고밀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상권들은 쫙 잘 돼 있습니다. 필요한 상권 다 갖추고 있고, 여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세권이고, 단지 좀 노후화되어 있다. 여기서 조금 돌리면 오래된 상권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아파트가 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한강을 볼 수 있는 아파트는 많이 있죠. 근데 역도 가깝고 주변에 상권도 슬세권이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좋아지는 아파트가 10억대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많이 좀 보고 있어요. 다음은 현대 3차입니다. 자, 얘도 한강 뷰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127세대에 96년도에 지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염창동이에요. 염창동에는 세대수가 작아도 아파트처럼 보이면은 요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요. 7억에 거래가 됐다가 5억 9천 정도, 1억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은 4억 5천까지 됐다가 최근에 3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매물은 최저 가격 5억 7천에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마지막이고 30군데 내놨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7억 1000대입니다. 3층에서는 한강뷰가 좀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전세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전세를 보니까 지금 요 아파트인데 요 근처에 보시면 아마 9개, 11개, 2개, 3개 있는데 가격대가 다 6억대, 5억 7천, 요거 빼고는 다 7억대를 넘어간다. 한마음 아파트만 이제 한 3개인데 6억 5천에 있습니다. 매물들이 다 한 자릿수다. 그리고 전세 시대가 다 3억대이고 대부분 한 자릿수로 돼 있다. 매물 추이를 보면 갑자기 매물이 훅 줄어들었습니다. 실거래보다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고, 매매 가격도 실거래보다는 다들 높은 가격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29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걸어가는 시간까지 쳐보니까. 학구는 아까 염경중, 염창중 이렇게 86% 정도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권을 보니까 상권은 좀 약하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지 이런 상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권은 좀 불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로주택 조합 설립인가랑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 6단지입니다. 1476세대 92년도에 지었어요. 염창동 위쪽이죠. 9억 5천, 거의 10억대에 나와 있었다가 6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10억대에서 6억대가 된 아파트입니다. 전세 4억 3천에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2억 5천 3백까지 빠졌어요. 10억대에서 6억대, 4억대에서 2억대. 현재 매물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최저 하한가가 9억대에 나와 있고요. 15층입니다. 이 정도면 한강 보이지 않을까요? 전세는 3억 5천에 남아 있고요. 20평대 중반. 여긴 20평대 매물이 이제 5개 정도 남아 있고, 바로 앞에 강나루 현대나 이런 아파트들이 현대 아파트만 매물이 많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한 자릿수. 건너가면은 등촌 라인 아파트나 이런 등촌 우성 아파트들이 매물들이 좀 있습니다. 전세 매물 가양 6단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 매물 1개 있고요. 앞에도 가보면은 많지 않죠. 다 모두 한 자릿수다. 매물 추이를 보면 17개, 5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없어졌어요. 최저 하한가보다는 높은 분포도를 보여줬었고, 매매 역시 하한가보다는 매물이 좀 더
높았었습니다. 상권을 보면 바로 앞에 이런 상권, 고밀도까지는 아니지만 전 이 정도면 고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상권에 별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염창동 현대 3차보다는 상권이 훨씬 편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주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